오늘 낮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홍신영 기자, 김희용 논설위원, 민정훈 교수님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해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홍 기자? 네, 지금은 회담이 끝나고 만찬이 진행 중이고요. 정상회담은 5시 25분에 끝이 났습니다. 한 2시간 뒤쯤인 7시 30분에서 40분쯤에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경제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MOU를 우리가 한중이 7건이나 맺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이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 좀 높이 평가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외 재개를 위해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회담 결과에 또 어떻게 담길지는 조금 있다가 위성락 실장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뒤 브리핑을 통해 또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조금은 비핵화에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4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전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런저런 연결고리들로 이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 4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때죠.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 추천은 1월까지입니다. 1월 말. 그런데 1월 말 이후에 심사가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있던 일도 10월에 발표 때까지 고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DJ,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2000년에 받았습니다만 그해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추천은 미리 그전에 민주화 과정에서의 과정으로 추천이 됐고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 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또 한번 추진을 되게 세게 해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게 중국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시 돌려서 우리가 지난 북미 대화를 생각해 보면 1차 싱가포르에서 할 때 중국이 비행기를 빌려줬죠. 그리고 2차 하노이에서 할 때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1박 2일을 거쳐서 중국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 야, 저기 미국하고 회담하는데 중국이 땅을 빌려주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역할론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국 역할론을 부여를 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 거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지 말고 그리고 남한은 여기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2023년 몇 년 전부터 조금 그런 얘기를 덜 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깝게는 이번에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 때 3국 정상이 쓰고 나서 북한과 중국이 대화를 했는데 그때는 비핵화에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여지를 줬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핵 비확산 조약 의무를 희망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도 핵 추진 개발 잠수함 한다고 발표를 하고 알려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특별히 어떤 언급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번에 그 한중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런 말이 나올 것인가? 이거 아까 좀 회의적으로 보셨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해서 아마 되게 좀 어떤 완화된 표현이나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거 좀 흥미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비핵화 입장이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입장이 중국 자체도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이 비핵화 문제가 워낙 좀 예민하기 때문에 당장 한중 정상회담을 치르고 나서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어찌 보면 조금은 중국이 입장을 바꾼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켜봐야죠.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추정을 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비핵화라는 용어에 많이 이제 그 주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비핵화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뭐 북한이 그 핵을 보유하면 그 핵이 한국과 일본, 미국한테만 향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 절충지대로 남아있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어떤 대립구도에서 어떤 세를 넓혀가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핵화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동조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용어는 안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중국은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중대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 이 부분은 표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큰 틀에서 본다면 거기에 비핵화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네 안 하네 이런 논의보다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빅딜, 미국의 세계는 빅딜 그러니까 북핵 협상의 입구에서 나 완전히 핵을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사찰도 받을 겁니다. 이걸 한 다음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프로세스를 갈 거냐? 그걸 북한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빅들은 이제 효용성이 떨어졌다. 대신 이제 현실적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해서 그 결과물로 비핵화를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방법론의 차이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협상 초기부터 꺼내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비핵화 프로세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진전을 하다 보면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중국도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증대해 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그런 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갈까 이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구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는 빅딜 이후의 논의가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내년 4월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단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전망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이후의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좀 이 북중미 간의 교류를 위한 이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죠. 이번에 그 군부를 뗐고 이제 진행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는 남북미 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남북미 협상이나 남북미중 협상이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1차 그 남북미 협상 때 중국이 굉장히 노심초사했었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건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미중 협상을 통해서 주요 행위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어떤 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대화에 의지가 강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계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해주시겠죠. 네.